행복한 초대석. 오늘은 글씨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사람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특별한 분을 만나봅니다. 울산 동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중공업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캘리그라피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 지금은 선지그리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며 울산 동구에 작은 서점과 캘리그라피 클래스 그리고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또 지난해 처음으로 캘리 퍼포먼스에 도전을 했고 올해도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행복한 초대석에는 캘리그라피 작가 박선진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꿈꾸는 캘리그라퍼 박선지입니다. 그렇군요. 선지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필명에 담긴 의미부터 들려주세요. 네, 선지그리다라는 이름은 내 손으로 인생을 그려갑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캘리그라피를 하기 전에 붓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먼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림 그린 거를 올릴 때 선지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들 뭐 선지 캘리, 무슨 글씨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셔서 내 이름도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될까라고 했지만 저를 캘리그라피라는 거에 한정 두고 싶지 않아서 네, 선지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 쭉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공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인데요. 특히 동구에서 쭉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해서 공대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전공을 사이어서 중공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뭐 빵을 만든다든지 무언가 손으로 만드는 걸 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20대 내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과 그다음에 살고 싶은 이상과의 괴리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법륜스님께서 운영하시는 정토회에서 불교 대학을 29살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내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불법적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이든 해도 되겠구나라는 좀 삶의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중공업을 그만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커피에 많이 빠져 있어서 강릉으로 커피를 배우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매장에 되게 자주 오시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엄청 유명하신데 김소영 작가님이라고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현재. 그래서 그분이 단골 손님이셔서 그분을 보고 캘리그라피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 라고 해서 원데이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서 조금 흥미를 갖고 취미처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취미로 시작한 글씨가 지금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직업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강릉에서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라는 게 붓펜으로 맨 처음에 글씨를 써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어서 되게 재미있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강릉에서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취미처럼 배우다가 사실은 글씨 쓰는 거를 막 취미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씨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붓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서 커피를 하던 거를 그만두고 오랜 어린 시절의 꿈을 쫓아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내서 유럽과 동남아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꿈으로 갖고 갔던 것이 내가 그림을 여행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로 드로잉을 해서 그 그림을 모아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한글로 좀 엽서를 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6개월간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때 안타깝게도 글씨는 잘 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한글로 쓴 엽서는 나눠주지 못했는데 60여 장의 그림을 그려서 다시 돌아온 강릉에 제가 사랑하는 봉봉방앗간이라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 첫 이제 뷔페 여행 그림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림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면 작가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고 나서 나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창업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책 제목인데요. 나는 취업하지 않고 독립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저는 나는 평생 나를 먹여 살리자. 그래서 나는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내 독립 선언을 하고 그때 이제 캘리그라피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평생 캘리그라피를 조금 하나의 나의 도구로서 삼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캘리그라피로 돈을 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계약직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캘리그라피 실력을 쌓아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캘리그라피를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스스로 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하면 된다, 해야 한다, 하고야 말 테다. 포기란 없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도전 중이라는 글귀를 제 스스로에게 주고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이제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나를 먹여 살리기로 했지라고 의지를 되새기며 직업인으로서 내 캘리그라피를 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됐던 매력과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매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공업도 다니고 커피도 하고 제빵사도 되고 싶었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하고제비인데요. 그 강릉에서 만났던 그 캘리그라퍼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캘리그라피로 다양한 예술가 분들과 협업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캘리그라피 한 가지만 잘 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엽서라든지 액자 이런 것도 제작을 하지만 예를 들면 영화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 앨범 자켓 아니면 벽화 다양한 디자인 이런 영역까지 펜 하나만 있으면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캘리그라피의 아주 큰 무궁무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캘리그라피를 제 스스로 하면서도 느끼는 거고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예쁜 손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번 글씨를 계속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계속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암시가 되는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기도하듯이 계속 되뇌이는 효과가 생각지 못한 엄청나게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항상 사실 좌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 왜 이것밖에 못할까?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수업을 저에게 들으시는 분들도 선생님 저는 너무 못해요. 제가 쓴 건 이상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 예쁜 글씨라는 것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그것들을 자기만의 것을 담아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장애인 센터 같은 데서 이제 수업을 할 경우에 그분들이 쓴 글씨를 보면 사실 삐뚤빼뚤하고 알아보기 어렵고 한 글씨들인데 저는
그 글씨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어. 오직 그 사람만이 그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형화된 무언가, 이것이 예쁜 글씨예요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정해진 게 없다. 오롯이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가장 큰 생각지 못한 좋은 점이었고요. 그래서 이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캘리그라피의 또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캘리그라피가 매력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작가님은 글씨에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요? 저는 먼저 제 글씨를 보고 이거 선지글이다, 작가님이 쓰신 글이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나다움이 있는 글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여전히 나는 이런 글씨를 써야지 라고 딱 정해져 있는 무언가는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캘리그라피의 매력처럼 글씨를 쓰면 쓸수록 나는 이런 글씨를 쓰겠어 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똑같은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이 문장에서 나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포인트들을 사람들이 한눈에 보았을 때 그 전달할 수 있도록 쓸 것인가 라는 내용에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보더라도 그냥 텍스트로 쭉쭉쭉 써 있는 것을 보는 것과 커다란 큰 제목과 소제목이 있어서 그 신문을 봤을 때 한눈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느낌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 또한 그 하나의 시각적인 작품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전달하고 싶구나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요소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제가 담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은하수 201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공간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은하수 201호는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동네 문화공간 은하수 201호입니다. 나를 채우고 표현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은하수 201호 전에는 저는 원룸에서 그냥 제 개인적 사무실 겸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은하수 201호가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건 울산 동구 남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남목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상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생협력 상가 사업으로 은하수 201호라는 공간을 조금 더 넓은 상가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취향이 담긴 책과 제가 직접 로스팅한 나름 자부심 있는 맛있는 원두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공간에서 체험적으로 배우고 채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하수 201호라는 이름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은하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별 중에 은하수 201호라는 한 공간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연히 읽은 리빙스턴 씨의 달빛 서점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저희 은하수 201호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잘 담고 있는 글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사소한 역량들이 하나하나 모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은하수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수많은 역량의 총합이기도 하다. 네, 이것처럼 우리 그 은하수 201호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역량을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은하수 201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공간을 만들 때 어떤 꿈을 품고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강릉에 4년을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 강릉에 있었던 4년은 제 인생에서 좀 많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강릉이 문화도시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있었고요. 그때 평창올림픽도 함께 하면서 문화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강릉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산광역시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강릉이라는 이 소도시가 그 강역시보다 더 많은 문화적인 것들, 누릴 것들이 많을까가 되게 놀라웠고요. 다시 돌아온 울산에서 내가 문화적인 거를 즐기고자 한다면은 저는 계속 울산 동구에서 살아왔는데 울산 동구 밖을 나가야만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산에 간다든지 성남동에 간다든지 달동에 가서야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내 고향 동구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랄 것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런 공간을 만들면은 어떨까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캘리그라피나 커피만 하는 공간이 아닌 문화적인 요소를 좀 담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은하수 201호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바람은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봉봉방앗간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 또한 다른 누군가 무언가 시작하고 시도하고 싶은 하고제비들이 있다면은 그 꿈을 응원하고 우리 공간에서 그것들을 좀 펼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공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간을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지금 현재는 항상 오픈된 공간이 아니어서 미리 연락을 주시고 이때 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원두를 구매하러 오시거나 아니면은 저 빵이 먹고 싶은데요 라고 미리 예약을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키운 르방으로 만든 치아바타와 샐러드를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으시는 수강생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공간이 열려 있을 때는 책을 읽거나 자신의 개인적 할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그냥 저 박선지와 수다를 떨러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외에도 여전히 공간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재미있는 모임이나 클래스를 오픈하기도 하는데요. 은하수다라고 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요리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다양한 토핑을 갖고 와서 함께 피자를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구워드려요 라고 해서 토핑을 가져오시면 전을 구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삶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민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 정화, 우리 마음 정화라는 프로그램을 마음 맞는 청년 셋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간에서 열리는 비정기적인 모임이나 클래스에도 참여하러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 정화, 우리 마음 정화라는 이 주민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은하수 201호에 연락을 하면 할 수 있나요? 네,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은 7월 달에 끝이 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신 7월 11일 토요일 저희 공간에서 성과 공유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함께 했던 작품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엄청 좋아하시는 봄눈별이라는 작가님이시자 명상음악을 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공연도 함께 있을 예정이어서 참여 원하시면은 은하수 201호 검색하셔서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은하수 201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글씨를 쓰고 또 책을 소개하고 커피를 볶는 일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작가님께는 이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다른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한 가지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자신을 채우고
제 자신을 남들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이지 않나 싶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 수단이 다를 뿐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아나운서님처럼 말로써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저를 표현하는 이 도구들처럼 다른 분들도 각자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은하수 201호가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순간을 좀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머물렀던 강릉에서 울산으로 여행을 오셨던 분이신데 강릉에서 송명랑 작곡가님이 오셔서 직접 피아노 공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해에 독립 영화를 직접 만드셨었는데 그 첫 상영을 저희 은하수 201호에서 했었습니다. 이때 이 강릉에서 오신 작곡가님이시다 보니 울산뿐만 아니라 진주 그리고 대구 다른 타지에서도 이 공연과 이 상영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참 의미 깊었던 거는 마산에서 오셨던 미디어랩 독강경보의 정보경 강동님께서 저희 은하수 201호를 다녀가신 이후로 이런 식으로도 독립영화 상영관을 오픈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창원에 단편영화 상영관 오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남목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연말에 남목을 털어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 공간에 오신 분들에게 그 참여비를 받아서 그 참여비로 울산 남목에 있는 각각의 맛집들 또는 과일 가게 이런 데서 각자 음식을 사오는 미션을 드려가지고 함께 다시 그 사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연말 파티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울산 동구에 살던 분이셔도 울산 동구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몰랐다. 이 시장에 이렇게 맛있는 족발집이 있는지 몰랐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저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고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정말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좀 강릉 얘기로 돌아간다면 강릉에서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주 조그만한 것 하나만 할 수 있는 제가 다른 것 하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엄청나게 생각지 못한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성장이 곧 타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켈리 퍼포먼스에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무대에 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꿈꾸는 캘리그라퍼라고 했는데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평생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였습니다. 사실 그 꿈을 많이 잊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 동구에 2024년 청년 스테이지온이라는 공간이 일산 해수욕장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25년도에 청년문화구축 지원 사업에 제가 선정이 되어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산 해수욕장에 가시면 다양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 버스킹 팀 한음이라는 분들과 함께 성가음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그룹을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동구도 좋고라는 타이틀로 동구에서 3번에 걸쳐서 노래와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있는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쓸도 예술제, 그리고 남목에 있는 지역 축제,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도 참여해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작년이었습니다. 그럼 작품을 쓰는 것과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그 행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차이는 결과를 보는 것이냐, 그 과정을 보는 것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등산을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정상에 올라서 멋진 뷰를 보는 것과 열심히 내 2발로 올라서서 마주한 정상의 풍경은 그 마음에 닿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는 거를 말만 들어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오, 멋지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관객들이 직접 보고 함께 공유하다 보면은 그 작품의 메시지가 훨씬 더 큰 울림으로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글씨를 쓰는 순간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도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해보니 어떠셨나요? 네. 글씨를 직접 관객 앞에서 쓰는 순간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작은 엽서를 쓸 때도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많은 설렘과 떨림이 가득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낙서장 같은 것들을 남들에게 공개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남들 앞에서 즉석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언제나 저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저의 이런 글씨들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람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또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게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청년문화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문화예술 프로젝트 그룹 성가음으로 다시 한번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산 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역사적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준비하였는데요. 혹시 일산 해수욕장에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이 되었던 보성학교라는 곳이 있는 거를 아실까요? 아니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울산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이 되었던 공간이기도 한 보성학교를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노래와 캘리그라피만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담아서 붓굿에 남은 기억, 노래로 피어나다라는 타이틀로 독립운동의 역사와 강북의 기쁨을 동구의 공간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날짜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7월 4일에도 한 번이 있고요. 그리고 8월 20일 토요일에도 일산해수욕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7월 4일 공연은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기부 공연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싸워서 쟁취한 이 자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연도 함께 즐기시고 기부를 통해 좋은 일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캘리그라퍼 박선진님으로서의 꿈도 궁금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로서는 그냥 내가 작가다라는 생각보다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이 정진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캘리그라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삶의 또 하나의 정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 나아가는 저의 하나의 도구로서 앞으로 끊임없이 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중공업을 그만두고 커피를 하러 갈 때, 그 다음에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 했을 때, 그리고 다시 울산에 돌아와서 캘리그라피를 한다, 은하수 201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 중에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선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도전들을 해오면서 계속 마음속에 많이 드는 생각은 나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시간이 없든 많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든 자신만의 도구를 찾아서 자신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구가 글이든 그림이든 말이든 춤이든 운동이든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각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전체 하나의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심규선의 후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작년에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할 때 꿈이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준비했을 때 이 노래를 틀어놓고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노래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담긴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른 색깔로 물들고 있어. 내 삶의 온도를 찾아 그러면 돼. 그걸 따르면 돼. 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힘이 들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항상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제가 들려드렸던 저의 캘리그라피 이야기, 은하수 201호 이야기 들으시면서 각자 삶의 온도를 찾아가는 그런 주문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초대석에서는 꿈꾸는 캘리그라퍼, 캘리그라피 작가 선지 그리다로 활동을 하며 울산 동구에서 작은 서점과 커피, 그리고 글씨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고 있는 박선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문장을 남기고 또 사람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작가님이 꿈꾸는 작은 은하수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